이른의 나이에 붓을 잡은 이후 14년간 그림 인생을 살아오고 있는 이인숙 화가 그녀가 두 번째 개인전을 열었다는데요. 그림으로 인생을 그려가는 늦깎이 화가 이인숙 씨를 만나봅니다. 쌀 소비량이 점차 줄고 있는 요즘 우리 쌀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손모내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정성껏 모내기를 해보며 쌀의 소중함을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 현장을 소개합니다. 2019 강릉 단오제가 시작됐습니다. 그 첫 시작은 대관령 산신제와 국사 성황제인데요. 매년 음력 4월 15일에 열리는 제례에는 단오제의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데 생생한 현장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6월 3일 월요일 생방송 강원 365입니다. 6월 들어 첫 방송 시간입니다. 오늘은 스튜디오에 새로운 얼굴과 함께 했는데요. 김용석 아나운서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명수 씨와 함께 생방송 강원 365를 진행하게 될 아나운서 김용석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김용석 아나운서와 함께 하니까 스튜디오 분위기가 한층 환해진 그런 느낌인데 김용석 정말이죠? 정말이죠. 알겠습니다.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네네. 네, 김용석 아나운서 각오 한 말씀 해주신다면? 네, 생방송 강원 365 스튜디오에 이렇게 처음 섰습니다. 상당히 떨리기도 하고 긴장도 되는데 네. 앞으로 명수 씨와 함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저녁 시간을 위해서 파이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명수 씨만 믿으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김용석 아나운서와 함께 더 다양하고 풍성한 소식들 재미나게 전해드릴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오늘 소식 전하기 위해서 박경윤 리포터가 함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생방송 강원 365 떡소리 나는 떡소리 리포터 박경인입니다. 야, 스튜디오에 딱 왔는데요. 오늘은요, 네. 진짜 놀라운 기분으로 여기 왔다는 거 왜요? 아니에요? 왜요? 왜긴요? 당연한 걸 물어봐요. 당연한가요? 이 김용석 아나운서가 네. 너무너무 훈훈하잖아요. 이 원주 MBC에 이렇게 훈남인 아나운서가 없었어요. 아, 그래가지고 오늘 저도요, 아주 그냥 훈훈한 소식으로 깍깍 채워서 준비했거든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아니, 목에 핏줄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우리 경윤 씨가. 네, 그만 진정하시고 오늘 네. 첫 소식 바로 전해주시죠.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소식은요. 제가 한 어르신을 만나고 왔는데요. 이 어르신이요. 이런 말이 딱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일단은 열정 부자, 열정 실버. 이 수식어가 딱 맞더라고요. 그래요? 열정 실버, 열정 부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 수식어가 거창한 거죠? 네, 일단은 이분은요. 한평생을 교직에 몸을 담아주셨던 분이었는데 그럼 교직에 담았다 하면은요 뭔가 이렇게 분필을 잡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런데 아니라 70이 넘는 나이에요 붓을 드셨다고 합니다. 어떤 분인지 혹시 상상이 되세요? 아니, 이른의 붓을 잡으셨다고 하니까 점점 더 궁금해지거든요. 빨리 네. 전해주세요. 네, 빨리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인생 이막을요, 이 붓으로서 열어가고 있는 아주 열정 넘치는 어르신이었습니다. 어떤 분인지 화면 속으로 노크하고 들어가 볼게요. 똑똑똑! 여러분 혹시 늦었다고 생각하십니까? No, 아닙니다. 지금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이 살아가는 날 중에 가장 젊은 날입니다. 이 괴테는요 80세가 넘는 나이에 그리고 허주는 70세가 넘는 나이에 우리에게 아주 훌륭한 작품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만나볼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이른의 아주 늦은 나이에도 붓을 들어서 아주 화려한 인생 이막을 열어가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자, 어떤 분인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만나러 가보실까요? 자, 가보실까요? 인생의 황혼기,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하며 또 한 번의 화려한 꽃을 피우는 이가 있습니다. 늦은 나이에 붓을 잡고 행복을 그려나가는 늦가기 화가 이인숙 씨. 그녀에게 그림은 무엇일까요? 나에게 그림은 생활입니다. 그림은 나에게 괴로울 때, 힘들 때 활력을 주고요. 나에게 힘을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만나볼 이분은요 별다른 스케줄이 없으면은요 매번 작업실에 가셔가지고요 이 작업에 몰두하는 시간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에너지를 가진 분이시길래 이렇게 노익장을 과시하는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얼른 한번 만나러 가보시죠. 원주 중앙동의 한 화실인데요. 물감향 가득한 이곳에서 오늘의 주인공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분이 올해 84살의 늦가기화가 이인숙 씨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섬세한 붓터치와 화려한 색감을 화폭에 채우면서 또 하나의 세상을 그려나가고 있는 주인공인데요. 그녀에게 그림은 꿈꾸고 싶은 또 다른 인생이라고 하네요. 야, 이렇게 작품하는 걸 이렇게 딱 보고 있으니까는요, 이 그림에서 깊이감이 이렇게 느껴지는 게 정말 작품 활동하신 지가 오래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느 정도나 하셨어요? 70 넘어서 했으니까 네. 한 12년 정도? 그러면은 작품 수도 엄청 많으실 것 같은데요. 많진 않고 네. 한 300점은 넘지 않을까. 정말 많으시죠? 네. 그때는 우리 애들 사연이 아빠가 있으시더라고요. 많이 편찮으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휠체어를 끌고 그리고서 이제 전시회를 했죠. 그래서 그때 엄청 어려웠었고 힘들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그때가 보람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 병 간호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마음이 울적하고 대구 나가고 싶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림을 해야 되겠다는데 마침 여기 이런 학원이 있어가지고 이제 기독병원에서 이 학원을 다니게 됐죠. 이제 간병인하고 지금은 담담하게 이렇게 그것이 말씀을 와서 하시지만 이제 사실 4시간에 그때는 이제 어떻게 교대를 보면 우리 어르신께 굉장히 도피처나 그렇게 해서 다름없었던 그림을 그런 사연이 아니었을까라는 지금 생각이 그리고 나니까 들더라고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울적한 마음도 없어지고 아주 즐겁고 행복합니다. 네, 지친 몸과 마음을 다잡기 위해 시작한 그림이요. 이제는 삶의 동반자가 됐습니다. 터치가 작아서 조금만 더 크게 이쪽 부분에도 더 맞아요. 그 색이 더 좋아요. 신선해서. 조금 난 것 같아요. 예. 가르쳐 주니까. 먼저 색은 좀 칙칙하고. 예. 아, 제가 지켜보면서 한 가지 조금 재밌는 게 원래는 이 스승이 제자보다 나이가 조금 많잖아요. 근데 그렇죠. 여기는 반대의 상황이 약간 재밌더라고요. 네. 우리 선생님께 제자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 삶에 대해서 네. 매우 긍정적이고 열심히 사시는 분입니다. 아, 네. 예, 무엇이든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뭐 봉사활동이라든가 그림을 또 제일 열심히 하시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리고 그 열정은 우리들도 좀 그 배워야 되지 않을까 와중에도 그런 생각이 그림을 들어요. 열심히 그리고 계세요. 맞아요, 맞아요. 자, 장소를 이동해 볼게요. 이른의 붓을 잡기 시작해서 무려 세상에 내놓은 작품만 100여 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수많은 작품들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두 번째 개인전이 7년 만에 열렸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기대되시죠? 자, 기대되시죠? 2012년 첫 개인전에 이어서 7년 만에 열린 이인숙 작가의 두 번째 개인전인데요. 개막식에는 평소 그녀를 아끼고 사랑하는 지인들이 찾아와서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늦은 나이에 새롭게 도전해서 14년이라는 시간을 꾸준히 달려오고 열매를 맺었다는 점에서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제가 나이도 있고 그래서 언제까지 그릴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림이 여러 개 모였어요. 한 7, 8년 그린 그림이 모여져가지고 이것이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림 전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정말 오늘 와보고 깜짝 놀랐어요. 올해 선생님이 8학년 4반이시거든요. 어쩌면 다른 사람 같으면 8학년 아마 4반 어떤 의미인지 생각지도 아시죠? 못했을 텐데 정말 이렇게 대단하시죠, 많은 그죠? 작품 대작을 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큰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평소 여행을 많이 다니지 못했던 아쉬움 때문일까요? 영월 한반도 지형에서부터 대관령의 아름다운 풍경 그리고 중국 장가게까지 이인숙 작가의 작품 속에는 국내외 풍경들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80이 넘으신 연세에 사물을 보는 감각도 뛰어나신 것 같고요. 그 채색이나 이게 붓터치가 아주 매력적으로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수년에 걸쳐서 한 전문가 못지않게 그 연세에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대단하시기도 합니다. 전체 색감도 풍부하고 또 표현하는데 막힘이 없고 그래서
전체 화면을 이끌고 나가는 그런 능력도 좋으시고 전체적으로 좀 감성이 풍부한 그런 그림인 것 같습니다. 처음 붓을 잡은 이후 14년이라는 여정 동안 300여 작품을 완성해온 이인숙 화가. 작품 하나하나가 애틋하고 소중하지만 특히 애정이 가는 작품이 있다고 해요. 아빠가 많이 아프셔서 제가 못 다녔죠. 전혀 못 다녔었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아들, 며느리, 손자랑 같이 이제 여행을 와서 그래서 이걸 그렸는데 엄청 가슴에 와 닿고요. 아름답습니다. 모두가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감히 새로운 인생에 도전하며 행복한 삶을 그려나가고 있는 이인숙 화가. 그녀에게 84살은요, 안주하고 포기해야 하는 나이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도전하고 이뤄내야 할 또 다른 숫자입니다. 카톨릭에 대해서 이론도 배우고 싶고요. 봉사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관 거기도 계속 봉사하고 싶고 그림도 체력이 닿는 때까지 그리다가 열심히 행복하고 즐겁게 살고 싶습니다. 한 사람의 꺼지지 않는 열정이 이렇게 멋진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정말 대단하세요. 진짜 대단하시죠? 네. 우리 이인숙 어르신, 우리 이인숙 화가님은요, 정말 대단하신 게 이 1년에 정말 큰 캔버스에 채워지는 작품이 10여 개가 넘는다고 하고요. 네. 또 여기에서 끝이 아니에요. 합참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야기 할머니로 활동하고 어머. 있고 네네. 또 여기에다가 봉사 단원으로 활동하고 계속 있고 나오나요? 네, 진짜 스케줄이 너무너무 바쁘셔서 젊은 세대보다 더 바쁘게 사시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맞아요. 요즘에 또 100세 시대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맞아요. 그런지 요즘에 그 어르신들이 그 젊은 분들보다 더 파이팅 넘치시고 에너지도 넘치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활동도 좀 많이 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네. 진짜 제가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촬영할 때마다 느끼는 게 사실 스케줄이라는 게 정해져 있거든요. 촬영 시간이. 근데 그 촬영 시간 안에 촬영을 저희는 끝내야 되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이랑 촬영을 하다 보면은요. 아침 일찍 시작해서 밤 늦게까지 이거를 따라다니느라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이인숙 화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진짜 네, 대단하세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까도 네. 잠깐 말이 나왔는데 8학년이라고 하셨어요. 저도 맞아요. 화면을 보면서 내가 8학년 땐 저렇게 될 수 있을까? 나도 저렇게 늙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인숙 어르신 멋진 작품 잘 만나봤고요. 네. 앞으로도 왕성한 활동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이 그림으로 행복한 인생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네. 자,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되면서 논과 밭에서는 농작물 기르느라 분주한데요. 마트에서 쉽게 살 수 있다 보니까 너무 쉽게 먹고 또 당연히 얻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참 쉬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이 음식이요. 그 과정을 생각하지 않고 먹기 때문에 그냥 저는 무작정 맛있다, 또 먹고 싶다, 언제 이거를 내가 안 뺏기고 다 먹지? 이런 생각하고 먹거든요. 네, 그런데 이 과정을 생각하면은요. 사실 이렇게 맛있다라는 생각만 하고는 못 먹을 것 같더라고요. 욕심쟁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직접 농사 체험에 나선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인지 그 현장 함께 확인하시죠. 우리가 매일 먹는 쌀, 이 쌀을 얻으려면 어떤 것부터 해야 할까요? 바로 모내기죠. 춘천은요 5월 초부터 6월 초까지 모내기를 한다고 하는데요. 오늘 아주 특별한 모내기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어떤 모내기일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우리가 매일 먹는 밥, 그 쌀이 어디서 어떻게 재배되는지 조금이나마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손 모내기를 통해 옛 전통 방식 그대로 농사의 숨결을 느껴보고 쌀 한 톨의 소중함을 느껴보자. 춘천 도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논. 요즘 논을 구경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게 바로 오늘 심을 어린 모다. 무럭무럭 자라 벼가 되고 쌀이 여물게 될 텐데 본격적인 손 모내기를 시작하기 전부터 바쁘게 준비하시는 분들. 특별한 손님이 온다는데 오늘 아침부터 분주하게 이 논에서 뭔가를 준비하시더라고요. 네, 오늘 네, 어떤 행사가 있는 거예요? 예. 오늘 춘천 시민분들과 함께 토종벼 모내기를 좀 진행하게 되고요. 그거를 손모내기로 해서 같이 심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우리 그
고유의 농민들이 좀 길러왔던 벼들이고요. 이게 지금은 거의 다 사라져 버려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를 좀 다시 복원하고 하자라는 취지인 거고요. 그리고 시민들이 좀 참여할 수 있게끔 직접 느껴볼 수 있게끔 손모내기를 좀 같이 준비했습니다. 초보 농사꾼 입장이요. 쉽게 접할 수 없는 손모내기 체험. 소문 듣고 많은 가족들이 찾아왔는데 첨벙첨벙 물장난 생각에 아이들은 벌써부터 기분이 업. 우리가 주로 먹는 쌀이 어떻게 나는지 좀 체험도 시켜주고 싶고 그래가지고 경험하게 해주려고. 친구 몇 살? 9살. 9살. 우리가 오늘 뭐 심으러 왔어? 벼? 벼가 다 익으면 뭐가 되게? 쌀. 오, 오늘 어떻게 심을 거야? 왜? 몰라?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저희가 토종벼라는 거를 같이 심게 될 텐데요. 저희는 그 중에서 오늘 화독, 그리고 강릉찬, 그리고 흑독 요 3가지를 심게 될 거고요. 일제강점기 사라진 우리의 토종쌀에 대해 배우는 시간. 좀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여서 많이 생소했고요. 그런데 사실 모양을 말씀해 주셔도 잘 상상이 안 돼서 직접 심으면서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고 싶습니다. 어서 와. 물컹물컹 진흙놀이는 처음이지? 본격적인 모내기 체험에 앞서 진흙놀이가 한창이다. 걸을 때마다 쑥쑥 들어가는 진흙밭에서 느끼는 낯선 촉감. 한 3개에서 4개 정도를 이렇게 뜯어갖고는 여기 저기 가시면은 빨간 그 표시된 데 있어요. 어려운 기술 없습니다. 흙에다 손 꾹 누시고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재미있는 놀이를 하듯 시작된 손모내기 체험. 조심스럽게 모를 떼어내 논에 꾹꾹 심는다. 하지만 재미도 잠시. 더운 날씨에 허리를 계속 굽히고 있자니 보통 힘든 게 아닌데. 이거를 예전에는 기계 없을 때 다 어떻게들 하셨대요?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하는 거. 아우 진짜 허리 너무 그 마을 사람들 인력이 다 동원된 거고. 어우. 얘들아, 점점 다 심어가고 있어. 지고 있다. 저기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 뒤까지 가야 되잖아요. 진짜요? 아니, 애들이 먼저 힘을 빼고 아이들은 여기까지만. 이제 바톤 터치 하나요? 네, 바톤 터치. 먼저 지치. 포토님이 계속 하셔야 돼요. 저요? 네. 잠깐 해보는 체험도 이렇게 힘든데 옛날 조상들은 기계도 없이 그 많은 쌀 농사를 어떻게 다 하셨을까? 쉽게 먹고 쉽게 버리던 밥 한 끼. 쌀 한 톨의 소중함이 새록새록 다시 느껴진다. 저 어렸을 때 시골에서는 진짜 동네 사람들 모내기 한 날에는 동네 사람들 다 나와가지고 하고 어르신들은 옆에서 그냥 훈수 두면서 곤방대 담배 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시골에서 그 출신이어가지고. 근데 집에서 밥 먹을 땐 그 밥 하나 그냥 쉽게 버렸잖아요. 근데 그 하나를 이렇게 하나 이렇게 그 싹이 나온 거예요. 너무 소중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함부로 대했던 게 그게 아니고 이거 하나로 이렇게 출발을 했구나. 그러니까 우리 오늘 가족들이 심은 모는 언제 이렇게 벼로 쌀로 만나볼 수 있을까요? 얘들은 한 10월 중순에서 말 정도 수확을 벼베기를 하게 될 거고요. 그럼 그때 바로 이제 쌀을 이제 방앗간에 도정을 해서 쌀로 드셔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신 시민분들은 이제 1kg씩 해서 저희가 도정해서 드릴 거고요. 여기 이제 참여하신 어린이집에서는 여기 지금 생산된 것들을 모두 가져가셔서 아이들 먹거리로 좀 사용하실 예정입니다. 언제 다 하나 싶었지만 여럿이 함께 줄을 맞추고 마음을 맞춰 끝낸 모내기. 나란히 심어진 모를 보니 저절로 뿌듯해지는데 무럭무럭 잘 자라서 맛있는 쌀이 많이 연글기를. 어디선가 지글지글 맛있는 소리가 들려온다. 농사일에 빠질 수 없는 새참 타임. 우와, 제가 모내기 심는 방법은 몰라도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는 새참을 먹어야 한다는 걸 꼭 알고 있거든요. 오늘의 새참 메뉴는 뭐예요, 어머님? 호박 부추전과 장떡입니다. 어머, 아까 근데 어머님,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것도 있어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네, 술술 잘 넘어가게 막걸리 한 잔. 막걸리!
그래서 새참인 것 같아요. 힘들게 일한 이들이여 먹어라. 열심히 일하고 맛보는 꿀맛 같은 간식. 땀 흘린 만큼 에너지를 충전한다. 여럿이 함께 일하고 나눠 먹으니 더 맛있다. 일하고 흘리는 값진 땀방울과 먹거리에 대한 소중함과 고마움을 함께 느꼈겠죠. 오늘 이 하루 일과에서 새참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가문 밭에 내린 단비. 또 이렇게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죠? 네, 예, 너무 좋습니다. 오늘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이렇게 힘들게 쌀이 나오는 건 줄 알고 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한번 심어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이 심는 아저씨들이 옛날에 엄청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제 밥 남길 거예요? 안 남길 거예요? 안 남길 거예요. 약속! 여러분! 토종쌀 많이 사랑해주세요! 이 황토빛이었던 논이 연두색 어린 모로 채워지면서 네. 토종벼 손모내기가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점점 더 푸르게 커가겠죠? 그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 모내기가 끝났다고 해서 다 끝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참 많이 있는데요. 일단은 물도 내야 되고 잡풀도 뽑아줘야 되고 쑥쑥 크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과정이 많이 남아있지만은요. 잘 커졌으면 하는 바람이 드네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수많은 일이 있지만 특히 그 모내기 한 가지만 해봐도 농사가 정말 쉽지 않다는 걸 제대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또 토종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먹고 있는 이 쌀의 대부분이요. 사실은 토종벼가 아니라고 해요. 그래요? 왜냐면은 일제강점기 때 이 식량을 푸짐하게 하기 위해서 개량이 된 품종이라고 하고요. 하지만 이 토종벼가요, 무려 1,400여 종이 넘는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이 토종벼를 사랑해 주시고 또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좀 가져봅니다. 네, 직접 심은 벼를 가을에 수확하면 더 뿌듯할 것 같은데요. 풍년을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18분 지나고 있습니다. 전국은 지금 오늘은 충북 옥천으로 가볼 텐데요. 네네. 용석 씨, 네. 혹시 이 정지용 시인의 향수라는 시 알고 계신가요? 향수. 네. 그곳이 차마 꿈의 흔들이치랴. 알죠. 어머나. 교과서에서 시로 접하기도 했고요. 또 네. 노래도 유명한 게 한 곡 있잖아요. 오, 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데요.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는 시죠. 바로 향수의 작가인 정지용 시인의 고향이 바로 충북 옥천인데요. 이 옥천에서는 정지용 시인을 기리는 특별한 문화축제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네. 벌써 32회째를 맞았다는데요. 문화축제 지용제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해마다 5월이면 옥천은 시향으로 물드는데요. 정지용 시인의 음력 생일을 전후해서 아주 특별한 문화축제가 펼쳐집니다. 특히 시인의 고향 투어도 좋았고 실개천의 종이배 띄우기도 좋았던 것 같아요. 한 발짝 더 다가가서 가까워진 것 같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된 것 같아서 정말 뜻깊은 행사였습니다. 시인의 고향에서 즐기는 시끌벅적 문학축제. 감성 충전하러 함께 가보시죠. 한국 현대시의 선구자 정지용 선생이 나고 자란 옥천구. 정지용 시인을 기리기 위한 지용제가 올해로 32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어린아이야 아무것도 모르는 새빨간 기관차처럼 달려가자던 정지용 시인. 그의 아름다운 시에서 기획했다는 골목길 투어입니다. 기차 타니까 마을을 볼 수 있어서 좋았고 그리고 재밌었어요. 정지용 시인의 새빨간 기관차라는 시가 있는데 저희가 이런 새빨간 기관차를 타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구경하다 보니까 색다르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느릿느릿 달려도 마을 구경하랴 사람 구경하랴 모두들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이번 지용제의 특징은 이 구 주민들이 직접 체험하고 체험 행사를 관광객들과 관객들과 같이
함께 꾸며가는 그런 축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구읍의 골목길을 돌고 돌아 정지용 시인의 생가로 들어가 봅니다. 유년 시절을 보내며 어린 정지용이 꿈을 키웠던 생가는 1974년에 허물어졌는데요. 이후 1996년에 동네 어르신들의 기억들을 모아서 옛 모습 그대로 복원했다고 합니다. 시인의 생가 앞 실개천에서는 종이배를 띄우는 체험 프로그램이 한창인데요. 정성껏 종이배를 접은 후 저마다 소망하는 것들을 적어봅니다.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떤 소원 빌었어요? 장난감 사는 거요. 엄마 아빠가 안 사줘요? 저요,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정지용 시인의 말처럼 옛 이야기 지질대는 실개천에 희망의 배가 뜹니다. 내 배는 유난히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실개천이 노래에 나오는데 어느 노래 나오는지 알고 계세요? 네, 정지용님의 바로 향수라는 시에 있어요. 바로 어릴 때의 꿈과 어떤 여러 가지가 이렇게 희망이 솟았던 곳에서 제가 배를 띄워 보니까 저도 지금 정말 좋아요. 너무 좋아요. 생가 옆 향수마당에선 지용의 시를 특별하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릴 적 운동회에서 해봤던 박 터트리기. 추억 속으로 들어가 아이들과 함께 신나게 오재미를 던져보는데요. 박이 열리면 아름다운 시어들이 나오고 그 시어들을 순서대로 맞추다 보면 정지용 시인의 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예전에 할 때는 그런 걸 몰랐는데 지금 이제 나이가 먹고 이걸 하다 보니까 더 옛날 생각이 나고 박도 터트리고 그 박 속에서 나오는 시어를 찾아서 이렇게 같이 게임들 하고 하니까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이쯤에서 정지용 시인의 시 세계를 알 수 있는 문학관을 잠시 둘러보기로 하죠. 이 바다에 가는 시가 전부 찾아보기로 합니다. 지난 1988년 월북 문인에 대한 해금 조치와 함께 우리 곁으로 돌아온 정지용 시인. 현대 시단의 중심이었던 시인은 지금도 한국 문단의 가장 높은 곳에 있습니다. 옛날 고어를 많이 쓰셨고 우리 충청도 방언을 많이 쓰셨어요. 당신의 감정을 절대된 감정으로 아름다운 시어를 구사하려고 구사하는 그런 시인이었죠. 1920년대 초 외래 문학사조가 들어오는 혼란 속에서도 정지용 시인은 우리말의 감각적인 아름다움을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지용 시인을 기르는 문학축제 지용제는 2년 연속 전국 최우수 축제로 선정됐는데요.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체험객들에게 오감만족, 명품 축제를 누리게 해줍니다. 시만 읽고 재미없을 줄 알았는데 제가 좋아하는 낚시도 하고 먹거리도 많고 다음에 또 오고 싶어요. 이쪽은 처음 나와본 건데 되게 볼거리도 많고 유익한 것 같아요. 애들한테 되게 도움도 되고 이런 생각 와서 볼 수도 있고 친구랑 같이 놀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이곳은 정지용 문학상 시상식장. 시끌먹끌한 축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까지 열심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상자 문태준 시인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시인 정지용의 문학 정신을 기리고 문학적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한 정지용 문학상. 올해 영광의 수상자는 문태준 시인입니다. 시의 순이란 씨앗을 심으면서 살고자 희망합니다. 네, 이번에 정지용 문학상을 따셨는데 기분이 어떠신지요? 정지용 시인은 우리 시단의 큰 산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큰 이름으로 받는 상이라서 너무 기쁘고 그리고 또 시 짓는 일에 대해서 시 짓고 사는 일에 대해서 엄숙하게 생각하면서 좋은 시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정지용 문학상 수상자들의 수상시 낭송 무대가 이어지는데요. 이름만으로도 빛나는 시인들의 육성으로 듣는 시, 지용제 무대여서 가능한 보석 같은 시간입니다. 마음 정하고 꿀을 따라 들어온 벌이 남기고 간 메르치와 다시마와 무와 양파를 달인 국물로 그것은 커다란 손 같았다.
시인들에겐 정지용 문학상 수상자가 되는 것이 더없이 큰 영광이라고 합니다. 정지용 시인의 시를 노랫말로 쓴 향수. 고향을 그리워하는 시인의 간절함이 관객들의 마음을 울립니다. 시인의 고향에도 어느새 황혼이 깃들고 축하 사절단의 공연이 이어지는데요. 정지용 시인의 시를 낭송하는 무대, 아름다운 시어들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쬐끄만 이 페스탈로치야. 너무 저한테는 영광이고 또 우리 옥천 군민이 한자리 함께하기 때문에 축제를 더욱 즐길 수 있고 힐링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 교수님들, 전문가들 배워가지고 너무 존경스럽고도 많이 배웠어요. 축하 무대는 절정으로 향하고 흥에 겨운 관객들도 무대 앞으로 진출. 축제의 밤이 한껏 달아오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크라이넛이고요. 오늘 분위기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시끌벅적 문학축제 지용재 화이팅! 정지용 문학상 시상식 축하 무대의 마지막은 가수 권이나 씨가 장식하는데요. 분위기 있는 노래로 모두의 가슴 속에 특별한 추억을 선물해 줍니다. 시인들 나와서 시 읽는 것도 좋았고요. 낮에는 일단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많아서 정말 좋고요.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하시는 모습 보니까 좀 새롭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크고 멋진 축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용재 100회까지 화이팅입니다. 정지용 시인이 꿈에서도 잊지 못한 고향 옥천에서 펼쳐진 시끌벅적 문학축제. 한국 현대시의 선구자 정지용 시인과 한 뼘 더 가까워진 특별한 추억들은 축제의 달 5월을 더욱 빛나게 해줍니다. 네, 이번에는 강릉에서 온 소식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릉에서 온 소식 어떤 소식이냐? 네. 오늘 일어난 소식이에요. 오늘 강릉 네. 단오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천년을 이어왔다는 강릉 단오제가 오늘 드디어 문을 연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 강릉 단오제가요, 강릉 지역을 비롯해서 영동 지역 최대 축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강릉 단오제는요, 하늘에서 신을 모시고 온다. 여기서부터 비롯됐다고 해요. 네, 99굽이 대관령 자락에서 펼쳐지는 강릉 단오제 뜨거운 열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아니, 등장부터 요란한 저 사람은 누구죠? 조선시대에서 건너온 김길동입니다. 자,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 대관령 산자락. 왜 이곳에 나와 있느냐? 강릉에 말이죠. 정말 소문나고 재미있는 잔치가 열린다고 해서 제가 오랜만에 축제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다리가 너무 후들거리네요. 예. 그리고 몇 명이야? 정말 많은 이 백성들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데 과연 뭘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강릉 단오제. 그 현장 속으로 이 김길동과 함께 출발해 보시죠. 매년 음력 4월 보름에 열리는 대관령 산신제와 대관령 국사성황제, 그 뜻깊은 전통의 현장을 따라가 봅니다. 강릉 단오제의 시작은 신주빗기부터 시작합니다. 신주빗기란 음력 4월 초닷새 강릉 시민들이 십시일반 모은 쌀로 단오제 기간 내내 사용될 술, 즉 제주를 빚는 행사를 말하죠. 그렇구나. 자, 이렇게 신주빗기가 끝난 다음에는 말이죠. 그러니까 음력 4월 15일이죠. 여기 대관령 산신각에서 두 번째 행사가 치러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사실상 본격적인 단오제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 솔직히 저는요 이 강릉에서 리포터 한 지 지금 4년째인데 여기 지금 처음이거든요. 뭐든지 또 처음은 설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그 기대감이 최고조로 지금 올라와 있어요. 우와. 대관령을 지키는 산신은 바로 김유신 장군인데요. 김유신 장군께 올리는 제례인 대관령 산신제가 한창입니다. 저도 지금 그 산신제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근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제사를 그러니까 두 군데서 나눠서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왜 그런 거죠? 우리가 강릉 산오제의 주신이 이제 여기에
모셔져 있으니까 산에 왔으니까 산신한테 먼저 알리고 네.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국사성황사를 가는데 국사성황사에는 국사성황이 모셔져 있겠죠. 누군지 궁금하신가요? 바로 신라말 고승이었던 범일국사입니다. 그가 바로 강릉 단오제의 주신이죠. 이제 지금 이제 두 번째 식이 시작된 것 같아요. 네, 재관들과 또 문현인들이 이렇게 지금 길을 따라서 가고 계십니다. 단오제 기간 동안 인간 세상으로 범일국사를 모셔오기 위해 드리는 제례, 재관과 무녀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 올리는 제사인데요. 모두들 원하는 소원을 하나씩 빕니다. 아주 오래된 전통이죠. 지금 제 뒤쪽에 빈순의 문현님이 계시거든요. 어떤 소원들을 비는지 한번 좀 여쭤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과 건강을 위하고 대관령 범일국사 서왕님, 네. 또 여국사 서왕님, 사신님을 합동해서 자손들 건강을 빌어주고 네. 또 우리 여기 시민들은 여러분들은 복을 많이 빌기 위해서 지고 저 군산 가가지고 신과 인간이 만나는 날, 무녀는 한바탕 굿을 펼칩니다. 만주 우리 백간들 중독살 내중백권 살아 중방에 정대살 남방에 이쪽에서는 지금 안에서 이 소지라고 해서 그 소원을 비는 그런 장소가 있대요. 저도 이제 온 김에 들어가서 소원을 적어보겠습니다. 오, 엄청 많이 계시네. 우와. 저희 MBC 프로그램 좀 잘 되게 좀 해달라고. MBC 프로그램 잘 되라. MBC 프로그램 어느 프로그램? 여러 가지 다. 오번에 알았다 잘 되겠다. 감사합니다. 쉽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 긴 줄은 대체 뭘까요? 끝도 없이 이어진 사람들. 이야, 이 줄 보이십니까? 진짜 엄청 많은 시민분들이 지금 줄을 서 계시는데 여기 대체 뭐 하는 곳이? 단오 신주 떡 시음장 이렇게 적혀 있는데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아니 지금 1번이신 것 같아요. 이 줄의 맨 앞에 계신 것 같아요. 일단 축하드립니다. 네. 예. 근데 이게 지금 무슨 줄이에요? 떡줄. 떡줄? 뭔 떡? 떡하고 신주술이요. 아, 떡하고 신주술. 네. 떡이랑 신주술을 먹는 이유가 있습니까, 어머니? 1년 뭐 재수 좋고 좋으라고 이거 먹으면 좋대요. 하여튼 좋대요. 그래요? 나는 이거 50년 되거든요. 예. 오, 50년씩이나. 이 선왕 할머니가 저 아래 계실 적에 어. 여 와가지고 흐르고 이러 싸가지고 해가지고. 토단 집 질 때부터 여와 댕겼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떡이랑 신주도 50년째 드시고 계신 거예요? 그렇지요. 와. 50년 전 맛이랑 지금 맛은 어때요? 아이 그럴 저 맛이 더 맛있지 뭐. 아, 그때도. 근데 지금도 맛있고. 네. 이렇게까지 얘기 들었는데 이거 안 먹고 가면은 제가 진짜 서운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근데 이거 줄을 어떻게 서지 이거? 일단 저는 줄 서러 갈게요. 암만 급해도 차례 지키는 김기환 리포터. 왔습니다. 여기 들어갈게요. 이게 뭐죠 이게? 막걸리. 신주 막걸리. 그렇구나. 그럼 떡은 또 어디 떡? 떡은 이 짝에. 여기. 아이고야 이거. 와우. 야, 이거 푸짐하네. 이거 다 주신 거구나. 그럼 어떻게 저도 좀 받을 수 있나요? 막걸리도 마셔야지. 아우. 맛있나? 맛있네. 그렇지. 기가 막히네. 지금까지 먹은 떡 중에서. 내가 먹는 건데. 진짜 맛있어요. 예. 어머님들 여기 한번 보시고 강릉 단오제 많이 놀러 오세요.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강릉 단오제 놀러 많이 오세요. Come on. And how do you feel about the Dano ceremony? It's interesting and wonderful to see. And good music also. Good music. Yes. And in USA, is there any similar things like this? Not very similar at all. No, not similar at all. 자, 이제 신목을 잡으러 재관분들과 또 시민분들이 같이 이제 출발했는데요. 이 신목이 말이죠, 사실 단풍나무로 하는 거잖아요. 올해는 어떤 나무가 신목이 될지 요것도 좀 예측하는 맛이 있을 것 같아요. 가시죠. 산신제의 하이라이트 바로 신목잡이입니다. 신목을 잡을 신목잡이가 앞장을 서면 그 뒤로 재관과 무녀, 악사와 풍물패 그리고 시민들의 긴 꼬리가 끝도 없이 이어지죠. 지금 한 100m 이상 올라온 것 같거든요.
신목은 신령이 강림했다고 믿어지는 나무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때 신목잡이가 젠걸음을 서두르고 사방이 급박해지는 상황. 드디어 신목을 찾았나 봅니다. 신목잡이가 멈춰선 그곳. 이제 나무에 신이 강림하려 합니다. 신과 인간을 이어주는 나무, 신목. 와, 처음 봐. 요란한 재근 소리와 무녀의 구성진 축원굿이 이어지고 신목잡이가 나무를 뱁니다. 드디어 신이 인간 세상으로 내려왔습니다. 오, 나무. 오, 움직인다. 잘렸다. 와. 신은 그렇게 사람들에 둘러싸여 산 아래로 향합니다. 국사성황사로 내려온 나무에는 오방천을 두르는데요. 신에게 옷을 입히는 이 행위는 동서남북 중앙까지 모든 곳에 만사 형통하길 바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오방색 끈을 묶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뭐 소원이나 이런 것도 다 적어놓은 거라고 하는데, 야, 진짜 정성씨 다들 막 잘 오셔가지고 묶고 계세요. 신목을 모신 일행은 신명나는 무악을 울리며 대관령을 내려옵니다. 이렇게 세상으로 내려온 신은 사람들 속에 함께 어우러져 단오제 내내 축제를 즐길 텐데요. 천년을 이어온 강릉 단오제, 그 신명나는 축제를 여러분도 함께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드디어 시작된 강릉 단오제. 오늘부터 8일 동안 즐거운 축제 한마당 제대로 벌어질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강릉 단오제는요, 뭐 진짜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체험거리 정말 가득하니까는요, 많은 분들이 전국에서 모여드는 축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에는요, 젊은 층을 겨냥한 다양한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저도 꼭 좀 다녀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젊은 층이라면 제가 다녀와야죠. 우리 다 같이 가요. 같이 갈까요? 네. 좋은 생각입니다. 아무튼 오늘 2월 10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까지 펼쳐지는 강릉 단오제, 강릉에서 전통과 현대의 만남을 즐겨보시면 남녀노소 누구나 즐거우실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소식까지 모두 만나봤는데요. 박경희 리포터 오늘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항상 뭐 생방송 강원 365 늘 정말 재미있고 즐겁고 흥겹고 정말 흥이 빠지면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은요 진짜 더욱더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요. 왜요? 왜긴요? 지금 방금 쳐다봤던 눈빛이 왜요? 라고 물어보셨던 게 당연한 걸 물어본다 이런 생각으로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진짜 일단은 우리 명수 MC랑만 항상 같이 하다가 우리 이효석 아나운서가 딱 들어오니까 분위기도 굉장히 밝았던 것 같고 우리 세 명이 처음 딱 호흡을 맞춰봤는데 너무나 즐겁게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더욱더 의미 있던 방송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무엇보다 제가 경희 씨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왜요? 지난주 제가 방송을 모니터링 했는데 그 주크박스 세상에 또 예고편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정말 감동이었거든요. 그 감동 이왕 말 나온 김에 오늘도 한번 또 이어가는 시간 갖는 게 어떨까. 야, 진짜 애청자셨네요. 그러면은 박경인의 주크박스 오늘도 가야죠. 오늘은 또 바로 어떻게 이렇게 딱 떠오르지? 어떤 거죠? 오늘 제가 이 이인숙화가 이른이 넘는 나이에 붓을 드신 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그렇죠. 오승근 씨의 내 나이가 어땠어? 알죠. 그러면 또 이제 신고식 가야 되잖아요. 그래요? 하나, 신고 둘, 찍었군요. 셋, 넷. 내 나이가 어때서 이거 받으실 거예요? 아니, 제 파트너는 제가 지키겠습니다. 네, 박경희 리포터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만나요. 네, 생방송 강원 365 내일은 더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내일 방송 안내해드립니다. 29 나이에 감전사고로 양팔을 잃은 남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고 의수에 붓을 끼워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요. 스무크로키라는 독창적인 기법을 개발해 화가로 제2의 삶을 살고 있는 석창호 화백을 만나봅니다. 푸른 동해바다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이색 탐방로드를 소개합니다. 군사 지역으로 오랜 시간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됐다가 최근에야 개방된 곳인데요. 2017년에 개방된 속초 외홍치 바다향기로와 정동신곡 바다 부채길을 찾아 봅니다. 쓰임새와 아름다움이 있는 생활용품을 만드는 것을 뜻하는 공예, 공예의 즐거움을 알리고 나누는 2019 공예주간 행사가 열렸습니다. 원주도심과 공방에서 진행된 공예주간 행사의 이모저모를 소개합니다.
지난 29일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한국 관광객이 탄 유람선이 침몰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오늘로 사고 엿새째를 맞았는데요. 네, 그 배에 타고 있던 한국인 33명 중에 7명이 숨졌고 19명이 현재 실종 상태인데요. 그 강의 수위가 높고 유서까지 빠르다 보니까 구조 작업에 어려움이 좀 많았다고 합니다. 네, 주말부터 다행히 강의 수위가 낮아지면서 본격적으로 구조 작업이 논의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일단은 헝가리 측과 협의를 거쳐서 수중수색에 박차를 가하고 만약 수중수색이 여의치 않을 경우 이르면 오는 6일쯤 침몰 선체 인양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남매 3대 가족 그리고 여고 동창생 등 실종자들의 안타까운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 하루빨리 구조 작업과 수색 작업이 원활히 진행돼서 실종된 분들을 모두 찾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네, 온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있다면 아마 곧 실종자분들의 소식을 알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방송 강원 365도 함께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눈이 부신 아침 햇살처럼